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발맞춰 네 번째 도전에 나선 건데, 하지만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미국 MSCI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인 MSCI.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지수입니다. 세계 3대 지수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4년, 지난해 6월 총 3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 다시 증권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여당 대선 후보가 해당 이슈를 공약으로 꺼내드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경제로는 분명히 10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돼서 해외에 장기 투자 자금들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또 냈습니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을 또 신속하게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정부 역시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추진 방안 마련이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우리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이탈 방지는 물론 우리 증시의 급변동 위험도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만 29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새로 들어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실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SCI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전면 재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전면 재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성공하면 좋지만 실제 정부의 목표가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만 된다면 국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수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보셨다시피 쉽지 않은 선결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 규모가 최대 61조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MSCI 추정 자금 규모를 이제 3조 5천억 달러에서 12조 5천억 달러까지로 추정했을 때 이제 구간별로 국내 증시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전망했는데요. 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그 자금 중에서 국내 증시에는 약 18조 원에서 최대 61조 원까지 사이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자금 규모별로 8.0%에서 최대 27.5%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수 상승뿐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보다는 이제 글로벌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같이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면서 이제 지수 변동성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유입 규모별로
이제 4.2%에서 최대 14.2%까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그러면 유입 규모별로 보자면 지수는 최대 27%대 상승하고 변동성은 최대 14%대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효과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선결 조건들이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재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까다로운 사안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일단 뭐 외환 시장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예. 이제 MSCI는 뉴욕이나 런던과 같이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24시간 동안 내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MSCI 편입 23개국 모두 이같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외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역외 외환 시장 개설을 할 경우에 환율 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특성상 24시간 외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이해가 됩니다. 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해결되지 못하면서 네 번째 시도임에도 전망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만큼 좀 합의점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대안이 거론됩니까? 네, 일단 뭐 외환시장 24시간 전면 개방은 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MSCI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의 역외 환율 시장의 어떤 개방은 한국의 거시경제라든지 통화 정책의 특수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이 역내 환율 시장이라든지 또 역외 NDF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외 환율 시장의 그 개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 같이 협력하여서 이 한국 정시의 어떤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서 모건 스탠리를 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은 이제 MSCI 측에다가 한국의 역외 외환시장 허용은 거시경제, 통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특히 IMF 구제금융 신청 경험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던 만큼 예. 정부와 당국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사 전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특수성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참고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서 이제 매년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553억 달러로 지난번 편입 시도인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때 당시 외환 거래액은 65조 원을 넘어서 이제 최근 기준인 뭐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2.5배 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예. 뭐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기준으로도 24시간 외환 환시를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원달러 거래액은 전 세계 10위권이었는데요. 이처럼 24시간 외환 시장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만큼 민간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 번째 시도임에도 우리 시장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이런 방침은 좀 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도 이 선결 조건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외환시장 개방보다도 더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발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MSCI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MSCI는 지난 6월에 한국을 신흥시장에 잔류시키면서 공매도 관련 평가 등급을 문제 없음에서 일부 문제 그리고 개선 가능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한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MSCI 선진국 내 모든 국가들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거든요. 유독 한국 시장만 부분 재개에 그치자 MSCI가 곧바로 한국의 공매도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 MSCI가 공매도 관련 이슈에 직접 지적을 했고 여당 대선 후보나 정부 관계자들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MSCI 편입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 공매도 재개가 좀 수개월 내로 좀 진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외환시장 문제와 달리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선결 조건은 뭐 전면 재개 이외에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때 공매도가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부작용들보다는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해서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증시 변동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허용에 따른 순기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선결 조건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공매도 재개는 금융이나 MSCI 측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만큼 사실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역외 외환시장 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선결 조건 충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선결 조건들이 잘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언제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가 연말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선결 조건들이 얼만큼 반영될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만약 무사히 잘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편입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우선 지수 편입에 앞서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이 대상이 발표되는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실제 편입 여부를 1년여 기간 동안 관찰해서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 실제 편입 여부는 그 1년 이후인 2023년 6월이 되겠고요. 지수에 적용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그 이후인 2024년께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 발표가 6월에 결정이 납니다. 여야가 아직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3개월 기간 동안의 급속의 변화는 예정돼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연말까지 정부가 편입 방침을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추가 발표 사안들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